지금 청와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청와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대형 마약 연루 의혹에 쌓여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방송은 마약 공급책이 이시영 씨의 이름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시영 씨는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던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이제 실검 1위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추적 60분이라는 KBS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약 공급책이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시영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유리되가 그때 논란이 됐던 그 큰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담당 검사 측은 확실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시에도 SNS에 그런 소문들이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를 안 한 거지. 또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시영 씨를 빼줬던 검사는 영전됐다고 하는데 또 검찰 측은 그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자리 동부지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결국은 팩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했다는 거는 폭발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되는 물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영방송 KBS가 이 정도 보도했다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 물증이라든지 이게 아마 사실 논란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공영방송 KBS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에 굉장히 훼손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은 그 방송사도 뭔가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추론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진척을 내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시영 씨가 DNA 조사도 뭐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이제 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검사 다 받고 KBS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일종의 이제 진실 게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가 전혀 근거 없이 보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위법성 조각사 라고 해서 KBS가 충분히 그럴 만큼의 보도를 할 만큼의 어떤 근거를 나름대로 만드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그렇게 쉽게 보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 관련자들 특히 이제 마약 공급책이라고 하는 서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 씨와 이시영 씨의 얘기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서로 있어요. 엇갈리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마약 공급책 서 씨에 따르면은 그 친구인 건 맞다.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도 있는 정도의 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이번 보도를 할 때 나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약을 공급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나는 친구다. 저 이시영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시영 씨는 마약 공급책이라고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실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오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시영 씨입니다. 지금 당시에 검찰 관계자는 입단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보복, 서서히 시작이 되는 싹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이시영 씨에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공식적인 어떤 문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영 씨가 KBS가 이제 마약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클럽 이런 취재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던 수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마약을 했다고 하면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쪽의 관계자한테 멘트를 따는데 이분 발언이 이런 겁니다. 자, 과거 대통령 아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클럽 관계자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오고 언제 봤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저분이 저 자리에서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KBS라는 공영방송의 어떤
이 방송 준거 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여부를 갖다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든 민형사상 소송이든 간에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이렇게 나이트클럽이 내는 데 가서 관계자들 멘트를 이렇게 좀 따는 거는요. 물론 판단은 법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태도로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뭐 공영방송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송을 했을까? 네. 또 그런 의혹을 많이 갖기도 하죠. 그러나 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이제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거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 아들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아들의 사생활과 관해서 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건 사실이고 다만 어느 그 하나 정확하게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양측 KBS 측과 네. 당사자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이 일종의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확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런 논란거리가 사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뭐 적폐청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다 이렇게 드러나야만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서도 좀 우리가 이제 이 진실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결국은 수사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영 씨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명박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방산비리면 방산비리 뭐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걸 수사를 해야죠. 다만 그렇지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성 필요 이상의 것들은 이쪽도 지금 여건도 좀 자제하는 게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문제는 진실을 누가 갖고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KBS가 보도할 때 정말 진실에 근거해서 보도했다면 이시영 씨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 어쨌든 법정에서 사실이 가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어찌 보면 백전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 일을 결국 그 다음 정부 때에서 다시 들춰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복성의 어떤 그 성격을 띠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망신 주기를 한다거나 또 그 피의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막 폭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외부에 일부러 흘려가지고 사건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공법으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고 그 절차들도 제대로 준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들춰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정치적 공격을 해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풍의 시작일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있지 않겠느냐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 물증이라든지 이게 아마 사실 논란이 앞으로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공영방송 KBS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에 굉장히 훼손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은 그 방송사도 뭔가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추론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진척을 내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시영 씨가 DNA 조사도 뭐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이제 제소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 검사 다 받고 KBS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일종의 이제 진실 게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가 전혀 근거 없이 보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이제 위법성 조각사회라고 해서 KBS가 충분히 그럴 만큼의 보도를 할 만큼의 어떤 근거를 나름대로 만드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정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그렇게 쉽게 보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 관련자들 특히 이제 마약 네. 공급책이라고 하는 서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 씨와 이시영 씨의 얘기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서로 있어요. 엇갈리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마약 공급책 서 씨에 따르면은 그 친구인 건 맞다.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도 있는 정도의 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이번 보도를 할 때 나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약을 공급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나는 친구다. 저 이시영 씨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이시영 씨는 마약 공급책이라고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실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오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시영 씨입니다. 지금 당시에 검찰 관계자는 입단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보복, 서서히 시작이 되는 싹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네. 측근들이 이시영 씨에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공식적인 어떤 문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영 씨가 KBS가 이제 마약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클럽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던 수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마약을 했다고 하면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찾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쪽의 관계자한테 멘트를 따는데 이분 발언이 이런 겁니다. 자, 과거 대통령 아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클럽 관계자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오고 언제 봤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저분이 저 자리에서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KBS라는 공영방송의 어떤 이 방송 준거철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여부를 갖다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든 민형사상 소송이든 간에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관계자들 멘트를 이렇게 좀 따는 거는요. 물론 판단은 법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태도로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뭐 공영방송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송을 했을까? 네. 또 그런 의혹을 많이 갖기도 하죠. 그러나 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이제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거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 아들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아들의 사생활과 관해서 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건 사실이고 다만 어느 그 하나 정확하게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양측 KBS 측과 네. 당사자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이 일종의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확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이런 논란거리가 사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뭐 적폐청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다 이렇게 드러나야만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서도 좀 우리가 이제 이 진실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결국은 수사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영 씨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명박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청와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대형 마약 연루 의혹에 쌓여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방송은 마약 공급책이 이시영 씨의 이름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시영 씨는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던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이제 실검 1위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추적 60분이라는 KBS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약 공급책이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시영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그 사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유리가 그때 논란이 됐던 그 큰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담당 검사 측은 확실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시에도 SNS에 그런 소문들이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를 안 한 거지. 또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시영 씨를 빼줬던 검사는 영전됐다고 하는데 또 검찰청은 그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자리 동부지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결국은 팩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했다는 거는 폭발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되는 물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공영방송 KBS가 이 정도 보도했다면 뭔가